주총을 하루 앞두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직원들이 구속당할 처지에 놓이자 은행 직원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2년 뒤면 대학 정원이 고졸자보다 10만 명 더 많아집니다. 교육부가 학교들을 평가해서 결과가 나쁜 곳은 퇴출시킬 방침이어서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MB기념관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 사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2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내린 눈비는 새벽에 대체로 그친 가운데 오늘 아침도 다소 쌀쌀했어요. 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부터는 또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내린 눈비로 날이 많이 쌀쌀했죠. 오늘은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눈과 비가 내린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눈비는 대체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침에는 날이 다소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대구 2도, 안동 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대구 12도, 안동 13도 보이는 등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보이면서 다소 춥겠고요. 다행히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최대 기업이죠. 대구은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근 경영자인 박인규 행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은행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비리에다 비자금 문제까지 모른 척하고 버텼다가는 금융기관 신뢰가 흔들릴 지경입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 인사부장과 현직 인사실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이어온 신입사원 부정채용 관련 수사입니다. 걔네들이 무슨 죄는 이거지 사실은. 뭐 답답해가지고 행장기사 아들을 그거 채용시켜 줬겠습니까? 행장한테는 말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밑에 아들만 뭐 잡아들이는 이렇게 되면은. 행장이 무관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규 행장 소환도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비자금 30억 원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직원 1,700여 명에게 박인규 행장 퇴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한 직원 80% 정도가 박인규 행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만 있던 행장 책임론이 더 이상 쉬쉬하며 억누를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대구은행 노조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박 행장이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퇴진 압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내부에서조차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인규 행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미화 일색인 MB기념관에 포항시가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MB 생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50억여 원을 들인 생가 기념사업 자체도 논란거리였지만 지난해 갑자기 14억 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1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시행했지만 이번 비리 문제로 전시관은 문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철거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포항시의 홍보와 같이 이곳은 이 대통령이 실제 태어난 곳이 아니라 유년 시절인 해방 직후 일본에서 잠시 귀국해 3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마저도 진짜 고향집이 아니고 이씨 종친회에서 따로 복원한 곳입니다. 바로 옆 기념관에는 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해 놓은 전시물로 가득 차 있고 관람객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매년 5천만 원 이상의 혈세를 운영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MB 전시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생가 운영권을 이씨 종친회나 청계재단 등에 옮겨야지 이곳에 포항 시민의 세금을 더 이상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도 수백억 원대 비리에 연루된 MB를 기념하기 위해 전시관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포항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지철이 그전에는 주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로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국민들 앞에서 떳떳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낸 세금으로 그게 관리가 유지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포항시는 당장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선에 도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가 터지고 지방선거까지 맞물리면서 MB 기념관이 포항 지역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사거나 폐차시킬 때 관행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퇴직 간부의 증언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가 버스 회사에 나가 조사를 했는데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공영제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감독기관 대구시의 모습 한번 보시죠.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한 시내버스 퇴직 간부는 폐차할 시내버스를 중고로 팔 때 이면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퇴직 간부가 주도한 일이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자금을 했는데 몰랐는데 그때 제보를 받았어요. 대구시는 회사의 직원을 보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나온 대구시 직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장부하게 이래 보니까 50만 원 정도 나와요. 폐차 넉 대를 팔면서 2,260만 원을 받은, 그러니까 한 대에 500만 원 이상씩을 받은 영수증을 보도했다고 하니 깜짝 놀랍니다. 그때 넉 대를 2,260만 원을 받고 팔았더라고요. 2,260만 원이요? 네네네네. 몇 대를요? 폐차를 거래하며 이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보관된 일부 금액만 적힌 영수증만 확인한 겁니다. 대구 26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해마다 100에서 150대의 버스가 폐차로 처리됩니다. 대구시는 폐차 수만 보고받을 뿐 나머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비리를 폭로한 퇴직 간부는 더욱 엄청난 증언을 합니다. 최근 시내버스가 해외로 비싼 값에 팔리면서 한 대당 1,000만 원까지 업체가 받아 챙긴다는 주장입니다. 중공경제 이후 10년 이렇게 모아보면 엄청난 액수가 되거든요. 일제 조사와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혈세 낭비를 막아야 되겠죠. 버스 준공영제로 한 해 세금 1,000억 원을 쓰는 대구시. 세금을 세금답게 쓰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자세에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년 뒤면 대학 정원이 고졸자보다 10만 명 많아집니다. 학생이 줄어서 그런데요. 이럴 때 대학들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 보고서라는 서류를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원과 지원이 줄어들고 자칫하면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인데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학의 80%가 3년 전 1주기 대학 구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정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2주기 평가에서는 아래쪽 40%에 속하는 대학은 정원이 줄고 일부는 재정 지원도 제한됩니다. 평가가 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대학이 느끼는 압박감은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 아래쪽 40%에 들면 입학 정원 2만 명을 줄이라고 정부가 권고합니다. 수도권은 집중되는 현상들이 더 강화돼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어떤 지역의 균형 있게 수도권과 지역들이 동일하게 같은 규모로 이렇게 정원을 줄여야지 대학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지방 사립대학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묶인 데다 정부 정책의 무게가 국립대와 강소대학 육성, 사학비리 뿌리 뽑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 충원을 위한 어떤 비용 부담, 또 학생들의 학습 역량과 추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갖고 있고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립대 입장에서 상당히 국립대학 경쟁하는 것 자체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옵니다. 진단에 필요한 보고서 제출 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아 지역 대학들은 초긴장 상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세 사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홍보에도 아직 신청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실태를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20여 년째 화공약품과 과학기자재 판매 가게를 운영하는 정한모 씨. 함께 일하는 근로자 2명에게 그동안 최저임금 주기도 벅찼습니다. 올해부터 16.4%나 오른 최저임금에 큰 부담감을 느끼다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청 이유지만 지원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다소 걱정입니다. 한시적으로 주는 것 같고 이게 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이런 정책이 뭐 원래 뜻대로 해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그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신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는 48.7%, 대상 근로자 기준으로는 55.6%이고 전국적으로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간신히 넘긴 수준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에도 일자리 자금 신청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이 예상외로 많고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결과입니다.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세금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꺼려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 4대 보험공단은 최저임금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음식점과 편의점, 주유소 등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따로 하던 홍보를 공동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합동으로 홍보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가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했더니 봄이 가장 많이 났고 겨울과 여름, 가을이 뒤를 이었습니다. 봄에 발생하는 질식사고의 절반 정도는 맨홀과 오폐수 처리장, 축산분뇨 처리 작업장에서 났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질식사고의 사망률은 52%로 일반 사고 사망률 1.2%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북 지역에 최근 한 달 사이 비와 눈이 자주 내리면서 저수지 평년 저수율이 82.3%로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경북 지역 올해 월 평균 강수량은 149.5mm로 평년 같은 기간보다 57.3mm 많았습니다. 울진과 영덕, 안동 지역 등은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90%대를 넘기면서 봄철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청도와 경주 같은 지역에서는 비가 더 내려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경상북도는 AI 청정 지역 사수를 위해 겨울 철새 북상이 끝나는 4월까지 고강도 차단 방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철새 도래지와 농가 주변 소하천에 대해 소독과 철새 분변 검사를 매일 하고 가금류 밀집 사육단지는 항원 검사를 주 2회로 늘립니다. 또 계란 반출 제한과 전통시장 병아리와 오리 판매 금지, 농가와 계란 유통센터, 가든형 식당에 대한 소독도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신고를 하려면 개 주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신고 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돼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열발전소에 대해 법원이 운영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열발전소를 상대로 낸 발전소 운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산자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전소 운영을 중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열발전소 측은 지난해 지진 이후 관련 의혹과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가동을 전면 중단해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청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모두 6명의 도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며 조례안 20건을 포함해 26건의 안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선거 출마로 김은규 의장이 사퇴함에 따라 고의현 부의장이 직무대리로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936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합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등의 42억 원,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와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의 277억 원,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공급에 570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농민사관학교의 유기농 양성반 등을 통해 유기농 인력 양성과 친환경 농법 기술 개발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2016년 4조 원대에서 2020년에는 7조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35회 대구 연극제가 오늘 개막해서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첫날인 오늘 극단 액터스토리의 작품 엘리베이터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 5개 극단이 봉산 문화회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5개 작품을 선보입니다. 공연장에는 35회에 이르는 대구 연극제 역대 프로그램북과 포스터를 전시해 관객들이 대구 연극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 내린 눈비로 날이 많이 쌀쌀했죠. 오늘은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눈과 비가 내린 곳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눈비는 대체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침에는 날이 다소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대구 2도, 안동 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대구 12도, 안동 13도 보이는 등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현재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도, 청도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2도, 청도 1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도, 구미 2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 13도, 구미 1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0도, 의성 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의성 13도로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2도, 낮 기온 1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오늘도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해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